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교실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부 교실 2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말 모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들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또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데 하나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와 다른 그들 이해하기. 그래서 여자 이해하기. 이제 남자에 대해서도 하지만 먼저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강을 들으시고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눔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아내들은 우리 여성이 굉장히 민감한 통합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것에 대해서 남편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너 이상해. 너 왜 그래? 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진 않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만든 것으로서 좀 정상적이구나. 이런 좀 안도감, 이런 안도감을 좀 느꼈다고 하고요. 반대로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건 아니로구나. 지극히 정상이야. 그런데 저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아내를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 그 남편으로서의 굉장히 한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의문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자를 이해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좀 이러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요. 사실 힘들어요. 결혼이 안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만 하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시누이 시동생 다 같이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가족이 6명이잖아요. 근데 6명인데 한 사람씩 이제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다 일이 있으니까 따로 들어오고 따로 들어오고. 근데 저는 밥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에 18번 밥을 차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갑자기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너무나 다른,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한 굉장히 멘붕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이제 남편들도 그러겠죠. 자기 혼자 살다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것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제 아내들도 이것이 너무 정말 자기는 어떤 예상치 않은 이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거기다가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남편을 돌봐야 되고 또 시댁을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이러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얼마나 또 깊이 만나야 되는 이런 이 어떤 광야의 과정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결혼의 악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했어요. 이제 부부가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된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어떤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기는 과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애가 셋인데 막내가 어릴 때, 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은데 10월 3일인데 저기 올림픽 공원으로 브레이드를 타러 갔어요. 브레이드를 타러 갔는데 그때쯤에서 이제 아이 셋 데리고 이제 브레이드를 타러 남편과 함께 갔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타러 가기 전에 대판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브레이드를 타러 갔는데 남편은 애들 데리고 저쪽에서 이제 있고 저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분을 사귀느라고 제가 네, 화가 났죠. 왜냐하면은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났고 또 남편은 내 얘기 안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화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차처럼 브레이드를 쭉 하다가 우리 막내를 탁 쳐가지고 막내가 붕 떠가지고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에 걸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 화남이나 어쨌든 뭐 남편과 싸운 건 다 잊어버려지고 이제 당장 이제 애가 뇌진탕 걸려서 쓰러져 있으니까 막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스스로 관계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라도 그걸 끊게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굉장히 그 상처를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자아, 내가 죽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다루시기 원하는 이런 것들을 남편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온전한 그 기쁨의 대상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당장 나의 기분, 나의 화남, 나의 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피해자로만 여기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절망과 포기에 힘든 시간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이러한 그 귀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예비하신 귀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자에 대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 절 읽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남자는 먼저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와 합해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에게 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그 합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친밀감, 또 그 밀착돼 있는 거, 붙잡는 거, 요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나 그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내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것보다 아내들은 이 친밀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결혼 생활의 그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존중도 높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가만히 보면은 이 여자애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그 거리가 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들은 어떠냐면은 먼저는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정서적으로도 그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애하고 그 딸하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어떤 친밀감을 좀 부족했다. 예, 정서적인 친밀감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것이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 그래. 잘해준 건 맞지만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이 우리 그 여자들한테는 필요한데 내가 그걸 너무나 우리 딸한테 못 채워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러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남편이 저녁 때 이제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죠. 근데 쉬고 싶은데 아내는 어떠냐면 하루 종일 이제 그 남편과 무슨 얘기를 할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 남편. 이 남편한테 이제 그 하루에 있었던 일, 아이들하고 있었던 거, 시댁에 있었던 거, 내 감정, 느낌, 이런 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나눌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남편들한테 지금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아내한테 그 같이 밀착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받는 느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 아내한테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너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밀착하는 걸 좀 사실은 남자들은 싫어해요. 약간 독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자기만의 동굴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자꾸 자기 공간이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침입하려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싫어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고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자기의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독립성 그 자기만의 공간을 줘야 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편이 너무 독립적으로 나가게 될 때 아내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좀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팔을 두른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손을 붙잡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작은 행동을 통해서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러한 행동, 제스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잘 우는 편은 아닌데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이제 표정이 이상하니까 저보고 자꾸 얘기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아줬어요. 포옹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막혀있던 그 뭔가가 말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울음을 울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싹 좀 해결됐던 생각이 정리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옹이라든가 이 스킨십이 상당히 여자들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제 남자들한테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한테는 그 어떤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3강에 4강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마음이 열려야 먼저 영혼이 이렇게 있어야 영혼이 살아야 몸이 반응을 해요. 영혼과 감정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회복이 돼야 몸이 반응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냥 몸은 몸, 마음은 마음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부관계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여자들은 먼저 마음을 싹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친밀감, 가까움, 또 남편과 사랑받음 이런 걸 느낄 때 저절로 몸이 반응해서 어쨌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안다면 아, 내가 좀 요렇게 우리 아내한테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100% 아내의 그런 어떤 민감함을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아, 그래도 좀 요거는 요렇게쯤 내가 하면은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저도 사실은 그 남편과 내가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솔직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난 나대로 바쁘고 남편 남편대로 바쁘고 그리고 남자들은 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결혼했어.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얘기는 적게 하는 게 좋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싫고 적게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아내는 또 반대예요.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뭘 원하냐면 가장 최근에 남편이 생각하는 거, 남편의 생각, 남편의 일, 남편의 고민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이런 걸 나눌수록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남편에게 참 열려요. 근데 남자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민들을, 문제들을 말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편이 얼굴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 보일 때 아내가 이제 말하죠. 여보 얘기해봐요. 여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보 나한테 얘기해봐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자꾸 아내가 재촉하고 말할 때 남편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제 뭔가 아내가 큰 갈고리로 자기의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내면을 막 간섭한다. 이런 그 느낌을 이제 갖는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남편도 그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필요나 분노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막상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아, 이것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나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내가 좀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좀 두려움 때문에 남편들도 이제 그 얘기를 못하고 이제 솔직하게 그 아내한테 그런 문제를 좀 털어놓지 못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은 좀 아내한테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됐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아, 남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남편이 뭔가 남편과 저 사이에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고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이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왜 그러지? 남편이 왜 그러지? 아, 이렇게 자꾸 불편하지? 우리 관계가 왜 그러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울면서 본인의 그 솔직한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과 저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어떤 그 장벽 같은 것이 무너지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좀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남편과 제가 다시 하나 되고 아, 남편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좀 제가 사랑받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내한테 힘이 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부부가 하나 되게 되는지 깊은 그러한 그 하나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남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울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눈치 못 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더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남편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가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솔직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너무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아내는 충분히 남편의 그 솔직한 마음을 공감할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남자가 그것도 못해요? 아니 남자라면 그걸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남편도 연약한 자고 자기의 고민이 있는 자고 우리와 똑같이 또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는 뭐냐면 서로 간에 얼마나 이해하느냐. 특히 이제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정말 또 뭔가 이렇게 더 기쁨이 되고 싶고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의사소통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방식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오늘 우리 그 막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평상시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아니 딱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혀. 아니 그럼 뭐 내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한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저의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남편하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공감받고 그리고 그 남편도 저에 대해서 그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제가 이렇게 그 자녀 양육을 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어떻게 해결책을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어떠냐면,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문제를 이제 딱 짚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써야지.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요. 아, 그랬구나.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네. 당신 잘했는데? 아, 그렇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봐. 이런 식으로 먼저 공감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의사소통 방식이 뭐냐면 어떤 정보 교환.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자기 감정을 나누지 않아요.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요. 저렇게 해결하면 좋아요. 남자들은 좀 그런 이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장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남편들은 아, 아내는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는 그냥 들어주시면 좋아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힘들겠다. 맞장구 쳐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90%가 마음에 있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남편 입장에서 자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분석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멀리 보고 앞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는 일단은 들어주고 아, 그래, 당신 힘들겠다고. 나는 당신 편이야. 나는 아내 편이야. 당신 걱정하지 마.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주면은 정말 너무너무 여자들은 행복하죠. 이제 아셨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죠. 그렇게 돼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듣는 것이 여자들은 말하고 남자들은 듣는 것이 너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아내의 영혼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럴 수 있어요. 남편들이 아니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아니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그러면 너무 이제 마음이 또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아주 섬세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민감하고 섬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지나가는 걸 보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여자들은 고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설사 내가 아내에게 지금 아내의 감정을 동의하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신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감의 말, 또 동의하는 말, 또 나는 당신 편이야. 이런 말을 해준다면 굉장히 아내들은 힘을 많이 얻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책을 좀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땐 힘들잖아요. 그러면 15분을 딱 정해서라도 문을 닫고 그래, 당신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얼마나 힘들어?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안 들어줘도 돼요. 15분이라도. 아니면 밥 먹으면서 당신 참 음식 만드라고 힘들었겠네. 오늘 별일 없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자들은 말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들어줌으로 해서 아내가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작은 거지만 그것이 아내들한테 큰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우리 남편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좀 실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에서 갈등이 늘 존재하죠.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있었던 거, 갈등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공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쨌든 해결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게 말한다는 것이요. 여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여자들은 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지지를 받을 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요. 비싼 물건을 사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사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받았다는 거 느낄 때 아내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근데 남편들은 어떠냐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는 걸 싫어해요. 언젠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요.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정리가 안 돼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감정과 모든 게 감정의 그 단편들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딱 그 제자리를 맞춰가면서 정리가 되면서 아, 내가 이게 힘들었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할 때는 좀 이렇게 그런 그 자기가 말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또 말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들이 남편하고 말할 때 갈등이 있을 땐 간단해요. 그냥 남자들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남자들은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미안하단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능한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 그 남자로서의 그 명예 코드가 꺾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남편하고 이제 여기서는 부부 갈등이니까 저는 계속 이제 뭐 계속 오래 살았으니 갈등 그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에 관계돼서 남편하고 이제 그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저 이제 아이들 방에 가서 잤어요. 남편 혼자 자고. 그런데 1시나 2시나 됐는데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제 잠을 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름이라 문 열어놓고 이제 자니까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배가 뭔가 불편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유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고 제가 이제 화가 날 때마다 남편은 그런 소리를 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싫고 저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소리가 내는 게 미안한다는 말을 하기 싫은데 당신 그냥 나한테 와라.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그 막 그런 소리 들어도 안 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가서 그냥 슬며시 가서 배가 왜 아파요? 밥 잘못 먹었어요? 하고 이제 퉁명스럽게 말하긴 하지만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러면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참 못한다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렵다.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미안하다는 말과 관계돼서요. 그 여자들은 굉장히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들이 너무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마치 30년 전에 어떤 내가 상처받았던 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남편이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난 이런 기분이 느꼈고 난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너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갈등 구조가 있을 때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그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기다리죠. 하루 종일.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그럼 나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하루 종일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까? 이거를 보통 기다려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 아침이래 아침일. 지금은 저녁이야. 근데 왜 아침일을 끄네? 전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우리가 아내들도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가 그 얘기를 꺼낼 때 한 번쯤은 당신 그랬어? 힘들었겠네.
이렇게 좀 넘어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아내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남편에게도 이제 지혜롭게, 저번에 이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투와 표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말투와 적절한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남편과 아내는 갈등 해결 방식이 참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갈등 해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이러한 그 특성을 살려서 지혜롭게 좀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솔직한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할 때 얼마나 그 아내 마음은 짠한 마음이 들고 너무 이해하는 마음이 들고 남편에 대한 동정심이 들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남편들도 좀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정말 또 정직하게 그렇게 아내한테 본인의 힘든 거 조금이라도 좀 언급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둘이 지금 한 몸을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충성이에요. 이제 아내는 결혼하면서 물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아내의 그 정체성, 자아상은 아내들은 어디서 찾냐면 가정에서 찾아요. 남편과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될 때 아내들은 굉장히 그 어떤 자아상이 높게 돼요. 남편들은 어디서 찾냐면 일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해결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내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 남편이 정말 그 나를 그 사랑해주고 또 나를 정말 그 인정해주나 이런 그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막 자기 아내를 험담해. 우리 집사람은 그냥 이러고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그럼 아내들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설사 내가 집안에서 못한다 그래도 밖에서는 좀 이렇게 나를 커버해 줄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믿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저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면 난 누구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남편들은 우리 집사람 참 잘해요.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팁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 막 그냥 아내를 막 그냥 훈육하고 막 야단치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정말 야단맞는 사람, 아이들한테도 체면이 깎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내로서는 남편은 정말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아내와 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칭찬해주고, 아이들 앞에서도 너네 엄마가 이렇게 음식 맛있게 했어.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셨어. 예, 아유 저 엄마 너무 고맙다. 엄마가 아니면 이거 어떡하니? 이런 좀 약간 그런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존중이에요. 근데 존중은 뭐냐면 이제 아내도 그 존경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존중의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했을 때, 아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무시하면 굉장히 아내로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또 아내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죠.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안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패감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좌절감을 많이 경험해요. 난 아이들도 잘 못 키워. 난 이게 너무 살림도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비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그 정말 그 아내를 당신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이 이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내 못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막 깎아내리지 말고, 아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설사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아내랑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난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약간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한마디로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면 그 영혼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 여자는 더 느껴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들의 그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들은
아내의 의견을 너무 한마디로 탁 무시하지 말고 당신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 주면서 그 아내에게 그래, 당신을 존중해. 참, 당신 그래도 노력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을 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이제 집에 갔을 때 보통 이런 경우 전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영혼이 파괴되면 몸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 보셔서 집이 엉망이에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안 돼 있고 막 난장판. 아이들은 그냥 제멋대로고 밥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번아웃.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남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보세요.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웬 난장판이야?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기름을 갖다 부어서 불을 막 지르는 거죠. 아내의 영혼은 고갈돼 있어요. 근데 고갈된 걸 모르고 남편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지만 아내도 힘들고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끊임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 사랑도 고갈돼가지고 지금 아내는 지금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 너무 힘들구나. 당신 어디 아파? 아이고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끌어준다면 아내는 내가 남편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게 나 미안하죠. 미안한 거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이해하는 말을 한다면 공감하는 말을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더 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자꾸 야 너 그것도 뭐 공부라고 해? 넌 그것도 숙제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완전히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아우 너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래요. 이거 좀 모르는 거 없어? 엄마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힘이 나서 할 텐데 그냥 완전히 그냥 싹을 막 죽여버리는 말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좀 너무 힘들어. 어디 아파? 당신 뭔가 문제 있어? 마음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좀 살펴주는 말을 한마디쯤은 아내도 들어야 힘을 난다는 거. 이거 남편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제가 지금 아까 그 1강을 듣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냐면, 알긴 알겠습니다. 아내가 약한 거, 민감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정리, 이제 마지막 정리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그 과거에 대한 그 민감한 마음,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를 좀 이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에 있는 걸 모든 걸 기억해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내 그 영혼의 유리 파편처럼 박혀 있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좀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을 살아요. 과거를 붙들고 내가 오늘까지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또 과거를 떠나보내고 나의 상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지금 이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부부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그래야죠. 저는 정리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깔끔하세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깔끔하게 자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그렇게 뭐 웬만하면 괜찮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깔끔해야 돼요.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쯤에서는 이제 저희가 30년 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쯤에서는 남편이 저를 이해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그 아내가 정리 잘하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제가 많이 깔끔해지고 이제는 남편이 정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럴 정도예요. 이상하죠? 이게 사람은 절대로
고쳐서 될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저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남편은 냄새에 민감해요. 예를 들어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밥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이제 보통 이제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밥 냄새가 나는데 저희 남편 너무 싫어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모든 냄새를 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떡하냐면 겨울에는 문을 열 수 없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이제 조그만 가스를 놓고 밖에 나가서 추운데 거기서 전 요리를 지금 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분들은 지금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싸우실 때 막 싸우시고 나서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그 밥이 마치 그 전쟁터에서 막 엄청 서로 적군이 싸운 다음에 그 포탄이 다 터진 다음에 그 화약 냄새 그거 같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밥 냄새를 맡을 때마다 본인은 그 과거에 있던 기억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죠. 아, 그렇구나. 이제 말하기 전에는 저는 그거를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아니, 이렇게 추운 날 밖에 가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요리를 만들 일인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냄새가 싫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저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 그렇구나.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비판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정리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30년간 기도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정리를,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좀 이제 하게 돼서 남편이 야, 오래 살다가 볼 일이다. 이런 얘기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랫동안 커피를 못 끊었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못 끊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과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말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못 끊는데 아이가 어떻게 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좀 끊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마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해된 그 아내의 그 마음, 아내의 지금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런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조금 오늘 드린 팁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고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아내와 또 대화도 해 보시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 굉장히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또 안 되는 부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들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금 당장 눈앞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장래를 보면서 앞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을 때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우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저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꿔주시고 남편도 많이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금쯤에 이제 좀 이렇게 관계가 조금 정리가 좀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얘기를 주셨어요. 지금 1강 강의를 듣고 남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피드백이 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걸 들을 때 굉장히 웃었다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 자신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재밌었고
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 참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누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또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런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부 관계도 하나님을 이제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고, 또 남편과 자녀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또 아내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서히 만지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뤄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나와 다른 그들, 또 여자에 대해서, 아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내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좀 더 친절히, 다정히, 또 공감하며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강에서는 그 나와 다른 그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말씀드린 걸 잘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와 다른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요렇게 만드셨구나. 또 요런 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자녀와 남편을, 가정을 돌보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 요 부분은 요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의지하면서 또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아직 남편이 그런 거 깨닫지 못하는 분은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안 되는 거 다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하나하나마다 만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단지 지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이런 거 깨닫게 해주세요. 남편이 이런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공감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깨닫게 되면서 정말 그러한, 내가 기도했던 그런 남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